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이경성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강연에서 제가 그동안 만들어온 연극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타자를 만나오고 또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예술학과 이경성 교수라고 합니다. 공연계 현장에서는 연극 연출가로 한 15년 정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아직 금요일 낮 시간인데 또 저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연극 연출가로 활동을 해오면서 좀 저한테 항상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연극을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저한테 항상 좀 솔직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그 나름의 답을 계속해서 찾는 것이 제가 조금 연극을 계속 이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극이라는 것이 뭐 어떤 영화처럼 또는 뭐 어떤 다른 넷플릭스나 이런 매체처럼 뭐 수천만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매체도 아니고 또 그걸 통해서 뭐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장르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극을 지속하는 행위가 제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야 그것을 제가 평생의 업을 삼고 이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약간 모험가, 탐험가가 꿈이었는데요. 뭔가 미지의 세계를 용기를 내서 그곳에 직접 가보고 새로운 걸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저를 살아있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연극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어떤 탐험가의 꿈을 지금 저에 맞게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극을 만들다 보니까 또는 연극 연출을 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감정,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가 다룰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제 이야기가 아닌 어떤 타인의 이야기들을 연극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어떤 저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재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상을 조금 더 온전히 무대에 구현하고 또 그 구현되는 대상이나 이야기를 관객들도 저마다의 위치에서 조금 더 풍부하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연극을 통해서 보다 흥미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연극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자에 대해서 보다 온전히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어떤 작업들을 해왔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는 것이 오늘 제 강연 주제를 조금 더 명료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몇몇 작업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대라는 바로 여기 앞에 그 대학로의 횡단보도에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의 연극 동료들과 함께 만든 공연입니다. 횡단보도라는 공간이 빨간불일 때 신호를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되면은 서로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죠. 근데 그 잠깐의 서로 스쳐 지나가는 그 15초의 기간 동안 서로를 조금 더 얼굴을 마주하고 인식하게 하는 어떤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일 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와인잔을 나눠주고 파란불일 때 양쪽에 쳐있던 커튼이 열리면서 서로에게 향해 가면서 가운데 저 꽃이 심어져 있는 횡단보도 가운데에서 서로와 건배를 하는 그런 형식의 퍼포먼스였습니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와인 회사에서 시음회 행사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와인잔을 거부하기도 했고 뭐 그냥 이렇게 차갑게 지나가는 분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그 순간의 만남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던
공연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공연은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목의 공연인데요. 여기서의 워킹은 WORK 그 워크가 아니라 WALK 걷다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킹 홀리데이, 걷는 뭐 휴일, 휴가 이런 의미를 담은 공연인데요. 한반도가 처해 있는 이 분단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분단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도무지 나의 일상에서 어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체감되지 않고 이 문제가 나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 거리를 좀 어떻게 내가 몸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일단 그러면 한번 걸어보자. 우리가 그 분단선을 따라 걸어보면은 뭔가 거기서 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과 함께 3차례에 걸쳐서 한 300km 정도가 되는 이 분단선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내 몸이 이 땅을 읽어내는 방식, 그리고 그 땅이 나를 읽어내는 방식들을 텍스트화하여서 올린 공연이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저 사진은 마지막에 이제 그 쭉 걸었던 그 자신의 발에게 휴식을 주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걸으면서 이 분단선 너머의 세계, 이 분단선 너머에 있을 사람들, 분단선 너머에 우리가 혹시 앞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를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상하고 또 정말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비포 애프터라는 공연인데요.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희가 만든 공연이었습니다. 역시 세월호 사건을 저희가 어떤 거대한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뉴스에 마음 아파하지만 정말 이 세월호 사건 동시대에 일어난 이 일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나와 타자의 고통을 어떻게 연관지어서 내 삶에서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만든 공연이었습니다. 어떤 공연의 형식을 지금 소개해 드리기에는 좀 너무 이게 길어질 것 같고 2014년도에 이 세월호 사건은 당시에 많은 공연예술 창작자들에게 굉장히 큰 질문과 딜레마를 남겨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과연 재현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비극을 연극이란 매체에 올릴 수 있을까?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걸 어떤 예술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들이 너무 어렵고 또 좌절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혼란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재현하기 어려움, 이 타자의 고통을 재현하기 어려움, 이 타자의 재현 불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불가능성 크게 어떤 3가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는 사실 언어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사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트라우마가 아니겠죠. 근데 언어화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전체를 인식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을 재현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세계 내에 존재해 있는 사람들이 그 세계 밖에 있는 존재들 또는 이 세계에서 배제된 존재들을 세계 내의 언어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두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프리모 레비라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그 아우슈비츠 생존자이고 이탈리아의 작가입니다. 이분이 가라앉은 자, 구조된 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요약하자면 그분이 그 책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는 아우슈비츠에서의 그 경험을 글로 썼지만 이것은 아우슈비츠에 대한 온전한 증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우슈비츠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아우슈비츠를 온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이 세계 밖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결코 아우슈비츠가 온전히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재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과연 온전히 타자의 고통을 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타자에 대해서, 타자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만나고자 하고 더 알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좁혀질 수 없는 어떤 간극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아마 삶에서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간극을 무시한 채 그냥 어떤 대상을 내가 온전히 재현 가능한 것으로 환원해 버렸을 때 사실은 그 대상이 왜곡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위치에서 공감하기 쉬운 인물을 그냥 하나의 상상적인 인물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간극을 어떻게 무시하지 않고 그 간극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또는 연극 안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 이 재현 불가능성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현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타자의 고통이나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이야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재현 불가능성을 딛고 그럼에도 어떻게 나아가서 내가 타자를 온전히 나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면서 그 최선을 어떻게 내가 시도할 수 있을까? 그 최선을 어떻게 하나의 연극으로서 예술로서 형식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현 불가능성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고자 했던 지점입니다. 제가 하나 더 작품을 소개하기 앞서 이 공감하기라는 단어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쉽게 공감하기라고 했을 때 이걸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그것들은 내가 공감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어떤 사유와 어떤 감정, 근데 그 감정이 내가 내 안에서 끝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슬픔이나 울음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에 가닿으려고 하는 어떤 태도, 그래서 그 대상이 나를 이렇게 쏟아내는, 그래서 제가 feel into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내가 그냥 feel in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으로 향해 느끼는,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세월호에 대한 작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가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왜 일어났을까? 다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반성적 사고가 필요할까? 그런 어떤 물음들이 어떤 최선을 통해서 던져졌을 때 그 뒤에 도달하는 어떤 감정들이 저는 공감이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감하기도 내가 그 대상과의 접촉면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 내가 그 대상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훨씬 확장이 되는 것이겠죠. 이 몇 가지 방식의 대화들이라는 작품으로 역시 2014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1941년도에 태어나신 할머니 한 분과 1980년대에 태어난 배우 3명이 같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입니다. 2014년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세대 간에 또는 여러 어떤 정체성 간에 어떤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또는 어떤 서로의 주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어떻게 타자를 어떤 단편적인 어떤 내용에 의해서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금 더 판단을 유보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내가 타자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얻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그 대상에게 가닿기 위한 여러 다른 노력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방편으로 연극이라는 형식을 선택해 본 것입니다. 이 공연 사진 중에 조금 장면 중에 약간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또 많은 관객들의 다양한 반응을 끌어냈던 장면이 있는데요. 이 할머니와 이제 연습실에서 이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이분이 이제 당연히 어떤 훈련받은 프로 배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대에서 이분이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였었습니다. 평생 청소 노동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오셨고 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 오셨던 그런 삶, 평생을 정말 근면성실하게 노동만을 하면서 살아왔던 분입니다. 저희 80년대 세대와는 어떤 그때 당시에 있던 3명의 배우들과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때 배우들이 생각했던 어떤 독재자를 이분은 어떤 구국의 영웅으로 여기고 있었고 또 어떤 특정한 독재자 때문에 우리 한국의 사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굉장히 강력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해서 이분은 어떤 판단을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든 유보하려고 이 연극 안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기를 하는 분이 아니니까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 주변의 영역은 완전히 청소를 끝내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연출가 입장에서 저만큼 했으면 이제 청소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좀 그만해달라고 할 수가 없이 끝까지 공간 전체를 다 한번 쓸면은 그 뒤에 꼭 걸레질까지 하셔야 이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청소가 완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극장에서 그 장면을 하려다 보니까 한번 청소를 시작하시면 그때 여기 바로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이었는데 이 전체를 청소를 하셔야 그 장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연출가로서 그 청소의 장면을 뭔가 어떤 효율적인 시간에 의해서 편집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길었지만 한 20분 정도에 되는 시간을 혼자서 말없이 이 극장을 청소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가 진행되는 동안 이분이 평생 그 살아오셨던 어떤 삶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프로젝션 됐습니다. 이 장면이 공연되고 나서 어떤 관객들은 뭔가 중간에 정말 나가고 싶었다. 어떻게 저 노인분을 이렇게 20분 동안 극장에서 청소를 시키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뭔가 나가서 청소를 같이 도와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막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 청소하는 모습이 처음엔 지루했지만, 그 청소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떤 순간에 자기가 출산을 하고 더 이상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서 혼자서 걸레질을 하던 그때의 모습들이 떠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울렁였다. 이런 피드백 등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간들, 그 굉장히 지루한 시간들을 견디고 나서 오는 어떤 이분에 대한 새로운 감각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구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연출적으로 제가 뭔가 아주 뛰어난 장면을 구축했다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너무 굉장히 급하게 어떤 효율적인 지루해지지 않는 시점에서 뭔가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오히려 길게 가지고 갔을 때 그 지루함을 견디고 나서 생겨나온 새로운 감각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장면에 이 80년대생 배우 3명과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커튼콜을 한 장면인데요. 결코 이들은 서로를 온전히 이해했다, 우린 서로를 만났다 하고 공연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서로에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부분, 가닿지 않았던 부분은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을 남겨두고 공연이 끝났습니다. 어떤 연극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타자를 보다 온전히 만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태도와 사유를 거쳐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타자를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잊기 쉬운 부분이 저는 이 앱센트 센터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재하는 중심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베를린의 한 연극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 그 워크숍의 그 리더였던 그 그라다 킬롬바라는 어떤 사회활동가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 개념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방 안에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과 백인 남성이 같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를 소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흑인 여성은 자신을 I'm a black woman 이라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백인 여성은 자신을 I'm a woman이라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백인 남성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I'm a person이라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서 어떤 마이너리티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기의 일상에서 항상 그것에 의해서 어떤 불편함을 경험하거나 어떤 부조리한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잊지 않고 늘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중심부의 속성을 가진 어떤 정체성 부분은 자신의 그것에 의해서 어떤 부당함이나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흑인 여성은 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리티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흑인이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고, woman, 여성이라는 부분, 남성에 비해서 차별받았던 대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항상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black woman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고, 백인 여성은 백인이라는 주류 정체성이 있지만 여성이라는 상대적인 비주류 정체성은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I'm a woman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고, 백인 남성은 그 어떤 것도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않죠. 자기는 그냥 한 명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뭐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한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내가 어떤 나의 위치성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타자를 상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는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어떤 상상력의 빈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슬픔이나 어떤 불안이나 이것들을 내가 겪지 못하는 어떤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그냥 나의 입장에서만 재단을 해버린다면 사실은 그 간극이 굉장히 좁혀지기가 어렵겠죠. 뭐 일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극에서도 내가 재현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단순히 어떤 나의 위치성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의 위치에서 보이는 풍경을 제대로 상상하지 않은 채 그냥 나의 편의적으로 재현해버렸을 때 그거는 그냥 어떤 나의 위치에서 그냥 쉽게 공감해버리는 아주 납작해지는 인물이 만들어지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재하는 중심, 나에게는 어떤 부재하는 중심이 있는지 이 지점을 좀 항상 기억하고 인지하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는 남성 연출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식하거나 이것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았음을 역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극과 어떤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온전히 타자를 상상하고 타자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제가 하는 연극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것이 삶의 연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연극을 통해서 누군가를 상상해내고 그리는 것이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타자를 내가 비록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타자를 나의 위치에서 쉽게 재단해버리지 않고 그 판단을 유보하면서 어떻게 더 온전히 다가갈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과정으로서 저는 저의 연극 만들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저의 멘토이자 지금 아주 좋은 친구인 어떤 호주의 한 연출가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삶과 그 연극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하는 자신이 왜 연극을 하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해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좀 제 가슴에 남아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분은 연극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무대에 있는 공연자와 관객이 어떤 같은 정도의 에너지로 서로를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제 그 마인드풀리스라고 하죠. 온전히 온 에너지를 다해서 응시하고 만났을 때 그럼 같은 것을 보는 관객들 중에도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관객은 어떤 장면을 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어떤 관객은 정말 무엇이 해소된 것처럼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관객은 말없이 그 장면을 응시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어떤 마인드풀리스로서 서로를 응시하는 그 에너지, 그 순간을 연극에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분에게 중요한 거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기가 삶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뭔가 핸드폰을 보거나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온전히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온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나의 에너지를 다해서 이 사람과의 시간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연극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뭔가 어떤 거창하게 어떤 사회를 바꾸거나 뭐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 밀도 있는 시간을 함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 그 질문 때문에 연극을 한다고 했던 그 이유가 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연극을 만드실 일은 크게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연극을 보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저는 그러한 내가 타자를 보다 온전히 만나가는 과정을 연습하는 그것이 저는 어떤 하나의 관극 행위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각자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군가에 대한 만남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오늘 강의를 빌어서 그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